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비트입니다. 오늘은 대놓고 잔소리를 좀 합시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비트코인은 7,700만원, 리플은 728원. 되게 이상하시죠? 여러분들 생각해도. 비트코인을 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비트코인 그 자체가 음모론이다. 인류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이런 놈을 누가 만든지도 모르는, 무엇에 쓰는지도 불분명한 이런 놈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전 세계 이슈거리가 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전자 제품을 잘 만들어서, 현대자동차는 자동차를 잘 만들어서, 아이폰은 다른 생각을 해서 분명한 주체가 있어서 잘 나가는데, 비트코인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나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정신 세계를 헷갈리게 할까요? 냉정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뭔지 잘 아세요? 이더리움이 뭔지 아세요? XRP가 뭔지 잘 아세요? 왜 그렇게 비트TV는 가장 본질적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 듣기 싫어하는지 뻔히 아는데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지금 업비트에 나와있는, 비썸에 나와있는 이렇게 수많은 코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 어디에 쓰이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아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임장을 다니고, 주식 같은 경우는 특정 회사에 대해서 회계 분석까지 하면서 속속들이 알아가면서 공부하면서 투자를 해놓고, 왜 지금 암호화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디지털적 허상에 불과한,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은 디지털 쪼가리, 아니 어쩌면 디지털 연기와 같은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셨나요? 그 행동 자체가 굉장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가격만 상승하기를 기다리는, 왜 그렇게 수억, 수천만 원을 무식하리만큼 무자비하게 투자를 하셨나요? 한 번쯤은 지금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지금 나온 코인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잘 몰라요. 솔직히 어떤 코인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무엇에 사용이 될 건지. 그런데 가격은 오르지 않는다고 맹목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그냥 질타를 하죠. 비평을 하고. 그건 뭐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유튜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 채널에서는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이다, 어떤 형태로 쓰일 거다 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리고 싶었던 거죠. 제가 영상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그거였어요. 비트코인 가격에 가려진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이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을까.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다. 어쨌든 비트코인의 탈중앙화 개념은 지금 시대의 트렌드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4년 전, 5년 전 그렇게 비아냥거렸던 레리핑크, 비트코인은 쓰레기다 라고 표현을 했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 그리고 거래소를 폐쇄하겠다고 했던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 그리고 최근 어린들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했던 그런 망언들을 다 제끼고 저는 비트코인은 살아남을 것이다, 그리고 이더리움, XRP는 결국 사용되게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분들보다, 레리핑크보다, 마이클 세일러보다 똑똑해서 그랬을까요? 더 많이 배웠습니까? 더 많이 가졌습니까? 더 인플루언서입니까? 하지만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어쨌든 비트코인은 비트TV 이야기대로 지금은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거대 자산군이 되어버렸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플루언서들은, 정책 위반자들은 분명 그 안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겠죠. 내가 어떤 말을 함으로써, 내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 누군가는 또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그 손해를 보는 대상이 지금까지는 수많은 대중들이었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떠났고 수많은 기회를 놓쳤고, 그런데 저는 어쨌든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이 아니죠. 뭐 여러분들이 제가 그렇게 22,800불에서 28,800불에서 매수하라고 했던 비트코인 가격 올랐다고 해서 저한테 뭐 떨어지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XRP도 마찬가지죠.
XRP 가격 상승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뭐 좋아요는, 진정성 있는 좋아요는 누를 수 있지만 저에게 뭐 특별한 금전적 이득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라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인사이트, 제가 생각하는 비트코인, 제가 인정하는 XRP에 대해서 그냥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릴 뿐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왜 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무언가에 투자를 했으면 그게 어떻게 쓰일 건지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인지하지 못하면서 가격이 오르길 바란다는 건 정말 어느 날 밤 돼지 꿈을 꿨다고 로또 사서 로또가 당첨되기를 기다리는 거와 똑같겠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도 못하면서 수학 시험에서 만점 맞길 원하는 거와 똑같지 않을까요? 굉장한 오류죠, 오류. 망상이고 자만심이고 탐욕이고 욕심이죠, 욕심. 어쨌든 지금 비트코인은 국적이 없는 외계인과 똑같죠. 그 외계인이 언젠가 지구에 와서 지구에게 필요한 과학기술을 전달을 할 건지 아니면 지구를 파괴할 건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참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뭐 제가 영상에서 2번 정도 이야기 드렸지만 비트코인은 블랙록 레디핑크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전과 전후로 아주 극명하게 나뉜 것 같아요. 제가 그 꼴을 보고 비트코인이 이제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고유한 일을 하지 못하고 비트코인 척을 할 수도 있겠다.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횡포 때문에 비트코인이 탄생을 했는데 결국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역할을 하는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집어들어 버렸다. 그러면 어쨌든 비트코인 또한 그들이 갖고 놀 수 있는 놀잇감으로 전락할 수 있겠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어쨌든 비트코인이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비트코인이 탄생을 한 역사적 배경, 철학,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그 모든 걸 잠식시킬 수 있는 거대 자본의 침투, 그 또한 그 누군가의 결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겠지만 결국 제가 뭐 올 초부터 끊임없이 이야기 드렸던 2024년 암호화폐의 트렌드는 결국 규제의 명확성이다. 기준이 될 만한 기준점이 나와야 된다. 표준이 나와야 된다. 비교할 수 있는 그 비교 대상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누가 뭐래도 미국에서 인정하는 최초의 암호화폐가 나와야 된다. 참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의 지금 마지막 막바지에 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결국 뭐냐, 미국을 배제한 금융산업은 솔직히 설명하기 힘들고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결정이 전 세계의 결정임을 즉시한다면 미국이 과연 XRP를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그게 가장 중요한 이슈일 수 있습니다. 만약 SEC와 리플과의 소송이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아직까지는 미국이 XRP에 대한 활용처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겠죠.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가치, XRP가 갖고 있는 가치, 그리고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가치, 비트코인의 탈중앙화는 결국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지금 시대의 가장 강력한 트렌드일 수 있다. 산업 전반의 모든 곳에서, 그리고 금융거래, 그리고 어쩌면 미디어, 그리고 물류, 유통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탈중앙화를 원하고 있다. 그 프로토콜 자체가 매우 괜찮다. 하지만 완벽하게 탈중앙화를 추구할 수는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저는 그거 같아요. 보고 같아요. 보고. 독을 제거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생선.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강력한 무기는 있지만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독을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 사용하기란 힘들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독을 완벽히 제거한 제품이 XRP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은 필요하다. 지금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텔레그램의 딥페이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최근 티몬 위메프 사태도 마찬가지고, 데이터들이 넘쳐난다.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데이터의 위변조는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 모든 보안, 해킹, 위변조를 저비용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블록체인 기술이 상용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제가 2020년
이전에 XRP를 봤을 때는 얘는 그냥 최대치가 1달러다. 거래의 도구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놈이다. 수입 부채의 대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냥 그게 끝이다 라고 판단을 했었죠. 하지만 그놈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장착한 순간 날개를 단 거죠. 날개. 그러면 요놈이 모든 걸 처리하겠다. 서울대에도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이 다 노라고 했을 때 저는 S라고 했고, 그때 다 노라고 했던 인플루언서들이 지금은 다시 예스라고 하고 있죠. 최근 트럼프를 보더라도 그들의 생각은 항상 바뀌고 있죠. 수많은 이해관계에 의해서 모두가 예라고 할 때 한 번쯤은 부정을 생각해야 되고, 모두가 노라고 할 때 한 번쯤은 긍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어쨌든 한 번쯤은 반성이란 걸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진짜 비트TV 말만 듣고 투자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쥐어보지도 못하고 있는 디지털적 허상에 내 망상을 더해서 착각하고 있지 않은가? 라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때쯤 제가 꽤 오래전에 제가 비트코인을 매수했을 때, 그때 비트코인 380, 400 정도 할 때 누군가에게 비트코인을 사라고 권유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샀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 들으시면 웃기시겠지만 그거 택배 언제 오냐고,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차로 오냐고, 누가 갖고 오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분은 지금 꽤 높은 수익을 보고 있죠. 그리고 어쨌든 그분은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그냥 택배로 오는 물건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아시겠죠. 그 이야기를 제가 왜 할까요? 그때의 비트코인 시장은 더 이상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허상을 쫓았던 시대, 그냥 누가 샀다더라, 누가 이야기하더라, 누가 광고를 했다더라, 그런 이유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는 시대는 이제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시장은 제가 뭐 여러분들께 끊임없이 유틸리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결국 블록체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놈, 그게 단 하나의 코인일 수도 있죠. 코인의 황제라고 불리울 수도 있고, 원리 원 코인 쓸 수 있는 놈, 효용성이 있는 놈, 이용 가치가 있는 놈, 사용이 될 만한 놈, 상용화가 될 만한 놈, 그리고 그 조건을 갖춘 코인만 상승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결정은 그게 XRP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듣기도 싫어하는 비트코인 백서 이야기를 하고, 스마트 컨트랙트가 무엇이고 디파이가 무엇이고 NFT가 무엇이고 RWA가 무엇이고 그렇게 주저리 설명을 하려고 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제가 뭐 어제 영상에서인가도 이야기 드렸지만, 뭔가에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조건은, 여러분들이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은 갖추고 있어야 그런 일들이, 그런 행운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지 않을까요? 무턱대고 아무 생각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그런 행운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행운을 잡을 만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럴 준비가 돼 있습니까? 곰곰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수천 수억을 투자한 이 공간에서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망상을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건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가 샀다더라 하고 투자를 해서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원망을 하죠. 비평을 하죠. 서투른 평가를 합니다. 뭐 제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3년이 되신 분도 계시겠고 한 달이 되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무언가를 원한다면, 무언가를 바란다면, 그리고 그 행운이 여러분들에게 올 운명이라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준비는 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잔소리만 뒤지게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 영상을 듣고 계신다면 허벌나게 겁나게 매우 베리베리 억수로 무지하게 잘하고 계신 겁니다. 어쨌든 비트TV는 제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이 XRP를 통해서 백만장자, 조만장자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